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장에서 굉장한 화랑을 보여주었던 HLB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LB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일제 관련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HLB 그룹 같은 경우 간암 신약에 대해서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죠. FDA 승인이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 자리까지 뛰어오르게 되었는데요. 지난 5월에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완전히 떡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일에 FDA 측과 만남을 가졌고 또 그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다시 갭을 메워주는 자리까지 떡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명 자료를 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가 FDA 승인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FDA 승인을 받는 순간 주가가 떡상하는 것은 아마 확정된 일일 텐데요. HLB 같은 경우 오는 9월 20일까지 재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9월 20일까지 재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에 연내 허가를 목표로 9월 재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FDA 승인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결과가 예상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11월쯤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HLB 그룹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상승할 만한 동력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HLB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8월 마지막 장을 완전히 잠식했던 것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9월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벤트가 있죠. 세계 폐암학회와 유럽 중앙학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미국에서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중앙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HLB 그룹에서 발표할 게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 항암 신약 리보세나닙과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위암 간암에 이어 3기 비수세포 폐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발표가 된다면 또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된 이벤트라서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종목은 HLB입니다. HLB 그룹이 8월 마지막 장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HLB 같은 경우 보시면 5월달에 급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FDA 승인이 거절이 되었었죠. FDA 승인이 거절이 되면서 엄청나게 떡락을 한 모습인데요. 근데 이때 아실 분들은 다소 좀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FDA 승인 절차까지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고 거의 코앞까지 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아마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HLB 자료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이죠. 7월 2일에 이제 FDA 측과 HLB 그룹이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때 충분히 수명 자료를 다 냈다. 그리고 FDA 측에서도 이제 강력히 권고를 했다, 재심사를.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전 갭자리까지 메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실 부분이 이전 갭자리죠. 여기 이전 갭자리를 처음으로 터치할 때는 첫 터치 시에는 이걸 쉽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갭자리를 메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떨어졌다 상승했다 다시 조정받고 상승하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실 부분은 일단은 매물대 한번 털고 가고요. 이 박스를 다시 터치하고 내려오는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 전고점입니다.
이 전고점 라인을 얘가 뚫어주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 지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 저항을 못 받고 그대로 떨어지면 또 상당 기간 또 조정을 받아야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 눌림목을 형성하고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까지 다시 라인을 터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요 눌림목 매매 요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와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5월에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떡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FDA와 상이한 이슈, 회의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갭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갭을 메웠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정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8월 마지막 차트입니다. 8월 마지막 요때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전 지지 라인을 뚫어주었고요. 요 선을 뚫어주었고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살짝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눌림목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전 라인 13,000원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 리보세나닙과 칼렐리주마 병용요법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해당 병용요법의 임상 전체 생존율의 중앙값이 22.1개월입니다. 기존 넥사바 15.2개월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승인된 티센트릭 및 아바스틴 병용요법 19.2개월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임핀지 및 이뮤도 병용요법 16.4개월에 비해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HLB가 나름 자신감이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DA 측에서 재심사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이런 효과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모니터링과 생산 관련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당한 상승폭 그리고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